콜레스테롤, 소화 불량, 피부 문제. 혹시 여러분의 건강 고민 뒤에 매일 드시는 달걀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음식과 질병, 특히 우리 노년의 건강식단에 대해 연구해온 의사 김영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습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달걀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흔하고도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달걀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달걀이 가진 진정한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달걀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이 평범한 달걀을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주치의 김영준입니다. 10분 건강수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는 달걀 섭취 습관으로 인해 고민을 겪으셨던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박정자님 78세로 은퇴 후에는 우체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이십니다. 박정자님께서는 한때 달걀이 완전식품이라는 믿음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시다가 소화 불량과 같은 불편함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박정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대화를 통해 달걀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달걀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오늘 저는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달걀 건강 황금률 3가지를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결들은 비싸고 특별한 영양제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지혜이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김영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것 같아서 늘 불편했었어요. 혹시 저처럼 달걀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제가 뭘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선생님께 달걀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일할 때도 건강이 최고라고 늘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작은 것 하나도 신경이 쓰이네요. 네, 박정자님 솔직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자님께서 겪으신 불편함은 비단 박정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의 건강 효과를 믿고 드시지만 조리법 하나만으로도 그 효능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시곤 합니다. 첫 번째 황금률, 바로 달걀은 조리법 하나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주로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아마 가장 흔한 방법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바삭하게 부쳐낸 달걀 프라이일 겁니다. 고소하고 맛있으며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죠.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자주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년의 건강에는 이 조리법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높은 온도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된 달걀은 그 영양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될 경우 체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시는 달걀 프라이의 기름이 조금씩 혈관벽에 쌓여간다고 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조리 방식은 소화 부담을 가중시켜 박정자님처럼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등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게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자님처럼 소화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달걀 조리법부터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달걀 프라이를 매일 먹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삶은 달걀이나 달걀찜으로 바꿔 먹으니까
속도 훨씬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속이 편하니까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바꿔준 달걀 요리를 드시더니 이제 달걀 먹어도 속이 편안해서 좋다고 하시며 무척 만족해 하셨어요. 처음에는 달걀 프라이만큼 맛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달걀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인데도 몸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경험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이젠 왜 진작 이렇게 안 먹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정자님, 그리고 남편분께서도 좋아하신다니 저도 참 기쁩니다. 달걀의 조리법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좋을까요? 제가 권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물로 익히는 겁니다. 끓는 물에 달걀을 넣어 반숙이나 완숙으로 삶거나 중탕으로 부드럽게 쪄내는 달걀찜이 우리 어르신들께는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물로 익힌 달걀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소화 부담을 줄여 속이 편안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달걀찜은 물을 넉넉히 사용하여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목 넘김이 쉽고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프라이를 꼭 드시고 싶다면 기름은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른자를 너무 바싹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코팅하듯이 살짝만 익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른자의 좋은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기름의 산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조리법이라도 매일 똑같이 드시는 것보다는 삶은 달걀찜, 그리고 가끔은 부드러운 프라이 등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시는 것이 질리지 않고 꾸준히 건강을 챙기는 비결입니다. 질리지 않아야 오랫동안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걀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시고 되도록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등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아침 달걀 어떻게 드셨습니까? 혹시 무심코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닌지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황금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바로 달걀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가 그 효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달걀이 아무리 좋은 완전 식품이라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즉,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과는 달리 소화 기능이나 신진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섭취는 소화 불량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달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다가 오히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 정말 뜨끔하네요. 저도 한때는 달걀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이왕 먹는 거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싶어서 하루에 두세 개씩도 거뜬히 먹었어요. 특히 몸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달걀이 최고다 하면서 더 챙겨 먹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먹을수록 속은 더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가끔은 괜히 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혹시 그것도 달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던 걸까요? 네, 박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그 과도한 섭취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영양원이지만 우리 몸의 소화 흡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활발하지 못해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많이 먹으면 소화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방은 장내 유행균을 늘리고 가스를 유발하며 이는 곧 박정자님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 음식에 너무 의존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식이섬유나 특정 비타민 식물성 영양소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적절한 달걀 섭취 시간과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하나를 권장합니다. 단백질 보충이 더 필요하시거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이라도 하루 두 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속을 달래지도 않고 바로 달걀부터 드시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위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점심 식사 시간에 든든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걀의 영양소가 다른 음식들과 어우러져 소화 흡수가 훨씬 원활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달걀 노른자를 피하시는데 제 오랜 환자셨던 분 중에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몇 년간 거의 달걀을 끊으셨다가 오히려 기력이 없고 근육이 빠져서 고생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루 한 알 정도의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공급하고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량을 지키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달걀을 드시고 계셨거나 반대로 혹시나 해로울까 싶어 아예 멀리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황금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바로 달걀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하나만으로 모든 효과가 결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달걀처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영양소의 흡수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방해하여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도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없듯이 달걀 역시 다른 음식들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걀의 짝꿍 음식과 상극 음식을 아는 것이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달걀과 함께 주스나 커피, 녹차 등을 드시곤 하죠. 간편하고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 중 일부는 달걀 속의 풍부한 철분이나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나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감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 위에서 응고되어 소화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과 함께 달걀을 먹으면 철분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은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달걀을 드실 때 파프리카, 양파, 버섯 등을 함께 볶거나 신선한 샐러드에 삶은 달걀을 넣어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달걀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색색의 채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달걀을 드신 직후에 바로 약을 드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항생제나 위장약은 달걀 성분과 만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달걀 섭취 시간과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달걀의 좋은 성분을 놓치고 있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닌지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평소 달걀에 대해 품고 계셨을 궁금증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오해들을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질문, 김영준 선생님, 달걀 노른자 정말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으면 안 되나요? 아마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과거에는 의사들조차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달걀 노른자를 피하라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수많은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 속 레시틴 성분이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시틴은 뇌 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고지혈증이 아주 심하시거나 특별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이 하루 한두 알 정도 드시는 노른자는 결코 건강을 해치는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며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눈 건강에 좋은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박정자님께서도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꺼리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선생님, 정말 맞아요.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달걀 노른자는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노른자는 독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들은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었다니 앞으로는 마음 편히 노른자도 함께 먹어야겠어요. 우체국에서 일할 때도 건강검진만 받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늘 신경이 쓰였었는데 이제는 걱정 좀 덜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달걀을 즐기실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달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참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제가 앞서 두 번째 황금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건강한 노년층에게 하루 한 알 많아도 두 알 정도를 권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나의 몸 상태가 어떠냐입니다. 좋다고 무조건 서너 개씩 드시는 것은 오히려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다른 영양소의 섭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줄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유정란 목초란 무항생제 달걀. 비싼 달걀이 더 좋은 건가요? 물론 달걀 사육 환경이 좋으면 달걀의 영양 성분에 미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가격 차이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아무리 비싼 달걀이라도 오래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껍질이 깨끗하고 냉장 보관이 잘 된 산란일자가 최근인 달걀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가격보다는 신선도를 우선시하십시오. 네 번째 질문. 달걀 냉장고문에 보관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신선하게 오래 먹죠? 많은 분들이 냉장고문 안쪽에 달걀을 보관하시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달걀이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달걀은 구입해온 그대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드시기 직전에 씻어 드시는 것이 좋고요. 껍질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미리 씻으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날달걀 반숙 안숙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는 가급적 날달걀이나 너무 덜 익힌 반숙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날달걀은 소화 흡수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은 부드럽게 익힌 반숙이나 완숙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삶아 노른자가 푸르스름하게 변할 정도가 되면 영양소 파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달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달걀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섭취 습관이었던 것이죠. 달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잘못된 건강 상식이라는 사실을요.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달걀에 씌워졌던 많은 오해들을 풀고 어떻게 하면 이 달걀 하나를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보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했죠. 기름진 조리법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하루 한두 알 적당량을 좋은 음식과 함께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세 가지 황금률을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달걀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김영준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달걀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고 무턱대고 먹었었는데 조리법부터 양,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까지 이렇게 중요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은 이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속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달걀을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여줘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박정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정자님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정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또는 달걀 알레르기와 같은 특정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섭취 방법과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달걀 섭취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10분 건강수다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분들께도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제가 노년 건강 비법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드릴 아주 귀한 지혜 보따리를 한 아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10분 건강수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가 직접 검증한 건강장수의 비밀들을 가장 먼저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함께 건강한 100세,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100세 식탁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더욱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